뇌졸중이나 뇌경색은 분명히 없앨 수 있는 병입니다.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이 명확히 존재하고 실제로 그렇게 예방한다면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들이 할 일이 줄어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팁은 뇌가 멈추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뇌출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뇌경색의 사망률이 약 5%라면 뇌출혈은 40%에 달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 장기는 내부 압력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육은 거의 돌처럼 단단하고 혈관벽을 잘 지지해주기 때문에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비중도 낮기 때문에 압력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출혈이 시작되면 작게 시작하더라도 쉽게 퍼지고 곧 큰 혈종으로 번지게 됩니다. 또한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입니다. 외부 침입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손상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뇌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구조적 보호장치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가장 두꺼운 두개골, 세 겹의 뇌막, 그리고 뇌척수액을 통한 부력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는 뇌조차 출혈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 안에서의 출혈은 우리 몸이 혈액을 외부 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까졌을 때, 그 부위가 욱신거리는 건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왔을 때 주변 조직이 그걸 낯설어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반드시 혈관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전달하고 혈장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회수하죠. 백혈구는 외부의 적을 만나면 혈관 밖으로 나가 싸우는데 그건 상황이 통제될 때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출혈은 뚝이 무너지듯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피가 쏟아져 들어가면 몸은 이걸 전면전으로 인식합니다. 헤모글로빈은 몸에 좋은 물질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세포에겐 특히나 신경독성으로 작용하죠. 게다가 혈장이 흘러나오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단백질들, 특히 트롬빈이 추가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이때 백혈구들이 나타나서 혈액을 침입자로 간주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발생하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신경세포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으면 고름이 생기곤 했죠. 어린 시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름이 단순히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름은 사실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외부 침입자와 싸우다가 남긴 전사한 시체들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 싸운 흔적이죠. 그런데 이 고름 자체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뇌출혈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액이 뇌조직으로 퍼지면서 우리 몸은 그걸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백혈구들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뇌세포가 추가로 손상되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출혈 자체가 뇌 안에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내고 혈액 속 성분들이 화학적으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며 여기에 염증 반응까지 겹치면서 뇌 손상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단순히 피가 흘렀다는 게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면역학적 3중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셈이죠. 급성 중수염, 즉 맹장이 터졌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강이 오염되어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통해 복강을 열고 안에 고여있는 혈액이나 고름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부위를 봉합하고
부족한 혈액은 수혈로 보충하죠. 이건 전적으로 물리적인 수술입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출혈이 발생해도 그걸 직접 씻어내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그 자체가 워낙 연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비중은 물과 거의 같고 구조도 섬세해서 수술 도중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터졌으니 닦아내고 꿰매자는 단순한 접근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리거나 강력한 항염증제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뇌는 다른 장기처럼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뇌출혈은 근본적으로 매우 위험한 질환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뇌출혈의 상당수는 조기에 발견만 되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뇌출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뇌조직 내부에 작은 혈관이 터지는 실질 출혈. 둘째는 뇌 바깥쪽을 따라 흐르는 큰 혈관이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이 중에서도 지주막하 출혈은 사망률이 4050%에 달하며 대부분이 405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예고 없이 급사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 출혈의 약 85%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 발생합니다. 동맥류는 마치 풍선처럼 혈관벽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구조입니다. 큰 혈관은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혈관벽이 얇아지고 위험해지죠. 처음에는 혈관 세포들이 증식하면서 이를 막아보려 하지만 계속 커질수록 결국 파열 위험도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동맥류가 있어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 센티미터까지 커진 동맥류조차도 환자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CT 촬영 중 우연히 발견되죠.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미리 발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뇌 MRA A 검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MRA는 흔히 AAR이라고 부르는 검사와는 다릅니다. AMRI는 뇌 조직 자체를 확인하는 반면 MRA는 혈관만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이 MRA 기술은 지금 상당히 정밀해졌기 때문에 아주 작은 동맥류조차도 조기 발견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동맥류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발견되고 파열 위험이 있다면 혈관 중재술을 통해 그 부위에 코일을 삽입하여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해당 동맥류는 평생 터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나 시술이 다소 비용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러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테슬라 이상의 MRI 장비를 갖춘 건강검진센터에서도 충분히 고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MRA 검사 시 병원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MRI 장비 몇 테슬라인가요? 3테슬라면 최고급 MRI입니다. 1.5테슬라도 매우 우수한 해상도를 보이며 이보다 낮은 장비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 40세가 넘으셨다면 이 검사를 한 번쯤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뇌졸중이 평생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 그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명확히 존재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50대 이후라면 반드시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나는 위험 요인만 있는 사람인가? 이미 동맥경화까지 진행된 상태인가?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만약 동맥경화가 시작되었다면 그건 뇌졸중 직전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시점부터는 정말 전력을 다해 건강관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병이 생기는지 구조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혈관은 원래 매우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에서 혈관벽이 상처를 입게 되죠. 물리적인 상처는 대표적으로 고혈압이 유발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며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화학적인 상처는 흡연, 잘못된 식습관, 지속적인 염증 자극 같은 것들입니다.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혈관벽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진화되어 있습니다. 간은 특히 더 많은 양을 만들어 다른 장기에 공급하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 즉 인간의 성장과 생식, 방어 기능의 중심이 되는 호르몬들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먹는 음식에서 이미 충분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는데도 우리 몸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해 더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혈액 속을 떠돌던 콜레스테롤이 받아주는 곳이 없자 상처난 혈관벽에 붙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혈관벽에 박힌 콜레스테롤은 왕따처럼 버려진 이물질로 인식되고 면역세포인 대식세포가 달려가서 그걸 집어삼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염증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 바로 죽상경화증, 즉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단기간에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 발생 과정은 철저히 만성적이고 누적적인 염증의 결과입니다. 혈관벽 안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은 계속해서 대식세포에게 잡아먹히고 그 대식세포가 죽으면서 그 자리에 또 새로운 면역세포가 몰려들고 이 과정을 수년간 반복하면 혈관벽 안쪽에 마치 종양처럼 커지는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죽상경화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단 23년 안에도 형성되지만 일반적으로는 510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전혀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죽상경화증은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커져가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죽상경화가 꽤 진행되어도 혈관벽이 어느 정도 버티는 동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로 구성된 이 덩어리는 매우 연약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혈압의 상승이나 물리적 자극에 의해 내부에서 터지게 되면 그 내용물이 혈류 속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때 혈소판이 이 상황을 보고 착각합니다. 아, 출혈이구나. 하고는 출혈 부위를 막으려고 혈전을 형성합니다. 결국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좁아져도 멀쩡하던 혈관이 단 30분 안에 완전히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의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합니다. 동맥경화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첫 단추는 바로 위험 요인의 제거입니다. 대표적인 원인들,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당뇨. 이 네 가지가 혈관을 상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이 쌓일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들 중 하나만 있어도 위험하지만 동시에 겹쳐 있을 경우 진행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내 몸 안에 모든 혈관에서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경동맥은 목 양쪽에 위치한 주요 혈관으로 이곳의 동맥경화 상태를 보면 전신 혈관의 건강 상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침습적이지 않고 매우 간단하며 전체 혈관 건강의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목 혈관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검사를 통해 우리는 전신 혈관의 노화 수준과 손상 정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경동맥 벽에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또는 플라크 죽상경화 덩어리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몸 전체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경동맥에 이미 어느 정도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다면 그것은 신체 전반의 혈관 손상도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이 목에 이 정도라면 심장, 뇌, 신장, 다리 혈관도 비슷하거나 더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경동맥이 아주 깨끗하고 플라크도 전혀 없다면 다른 부위의 혈관 역시 건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100% 확정은 아니지만 비침습적이면서도 꽤 신뢰도 높은 선별검사로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혈관 상태가 아직 1단계인지 이미 2단계 동맥경화 진행 또는 3단계 사건 발생 직전 또는 발생 후 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각 단계에 맞는 과학적이고 맞춤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단계에서 멈추게만 해도 그 사람은 평생 뇌졸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되죠. 하지만 설사 3단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라도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회복된 후에는 교훈을 얻고 정상인처럼 삶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혈관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단계에 맞춰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관 질환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생활 습관, 그리고 복합적인 위험 요인의 축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검증된 처방을 따르기만 해도 병의 진행을 멈추고 심지어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된 2단계에 있다면 그 시점에서 생활 습관을 철저히 조절하고 필요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그 상태에서 멈추고 평생 뇌졸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한다면 그 2단계가 어느 순간 혈전 형성과 함께 3단계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3단계에 들어섰다고 끝은 아닙니다. 사건이 생긴 후에도 치료를 통해 남은 혈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면 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멈추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단계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략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 의학적으로 올바른 개입을 하는 겁니다. 뇌졸중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운 나쁘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빌드업, 즉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내부적 축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 끝에서 뚝이 터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환은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되돌릴 수 있으며 멸종도 가능한 병입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은 혼자서 저절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 어떤 합병증도 없이 혈관만 고립적으로 망가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병은 항상 특정한 위험 요인들이 겹쳐지고 쌓이고 반복되면서 단계적으로 빌드업되어 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을지라도 그 직전까지 오랜 시간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아직 젊고 증상이 없을 때 그 위험 요인들이 애초에 몸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설사 생겼다 하더라도 혈관에까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뇌졸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의 요인이 동반되지 않고 철저하게 혈압 조절만 잘 이루어진다면 혈관은 손상되지 않고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혈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생활 습관과 전략이 있다면 이 질환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방의학의 핵심이자 뇌졸중 멸종의 논리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대에서 30대 혹은 40대라고 해서 나는 아직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게 막는 것, 혹은 생기더라도 혈관에 해를 주지 않게 완전히 컨트롤하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의학적으로 멸종 가능한 질환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병들은 외부 바이러스처럼 저절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에 위험 요인이 있었고 그 위험 요인이 조용히 축적되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서 터지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몰랐을 뿐 그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심혈관계에 적지 않은 빌드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건 이 중간 단계들에서 얼마든지 개입하고 진행을 멈추고 나아가 역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건강한 생활을 하라는 말, 그게 단순한 윤리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잘 먹으라는 말은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먹으라는 뜻입니다. 체중을 조절하라는 말은 지나치게 찌거나 빠지지 말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운동하라는 말은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산소 운동이 아니라 숨이 차지만 지속 가능한 강도의 유산소입니다. 힘들다면 쪼개서 해도 됩니다. 30분씩 2번, 20분씩 3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관리 항목으로 콜레스테롤과 혈당은 1년에 1번 정도 체크하세요. 만약 고지혈증이나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수치를 확인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흡연은 반드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음주는 절주, 즉 건강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혈압은 스스로 측정기 하나 구입해서 수시로 자가 측정하며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모든 관리 방법들은 특별히 고가이거나 어려운 치료가 아닙니다. 상식의 범위 안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왜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토록 강조해야 하느냐면 사실 인류는 수십만 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혈관 질환에 시달려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밖에 되지 않았던 시대엔 혈관이 망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건강하든 아니든 그 전에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만큼 혈관의 건강 수명을 어떻게든 연장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젊었을 때부터의 예방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모든 방법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알고 있다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